11.1절에서는 기억장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 둘 다에 해당합니다. 기억장치 종류를 소개하고요. 기억장치 특성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절은 기억장치 종류를 소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고요. 기억장치 용량과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방법, 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성능 척도, 기억장치를 얼마나 빠르게 액세스하는가에 관련된 성능 척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억장치를 계층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거든요. 동작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그 개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기억 장치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 기억 장치를 어떻게 많이 있는 것처럼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쓸 것인가, 기억 장치를 어떻게 많이 있는 것처럼 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억 장치 계층이 만들어집니다. 기억장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장치는 크게 보면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보조기억장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는 중앙처리장치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은 중앙 처리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 처리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소를 주고 필요할 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억 장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마다 두 가지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롬이라는 거고 이것은 리드 오only 메모리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는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읽기만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전기를 꺼도 이 내용이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 특성을 이제 비휘발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이 말은 읽고 쓰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휘발성이죠. 전기를 끄면 내용이 없어집니다. 컴퓨터를 꺼버리면 이 램에 있는 내용은 없어지고 롬에 있는 내용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롬은 처음 부팅할 때, 컴퓨터 부팅할 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부트로더라고 하는데 이 부트로더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 롬을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컴퓨터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많은 부분은 이 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은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적재해서 실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중앙처리 장치와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보조기억 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하나의 입출력 장치죠. 하나의 입출력 장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연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별도의 연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연결을 해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갖고 와라. 그래서 옮겨다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입출력 장치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억된 데이터는 전기가 꺼지더라도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 외에도 예전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도 썼고요. 요즘은 이것도 잘 안 쓰죠. CD-ROM, CD도 있고, 그 다음에 USB 기억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SSD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는 말인데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하드디스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억장치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용어는 이 휘발성, 볼로타일이라는 것과 삭제 가능성, 이레이저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요. 이 휘발성이란 말은 기억장치에서 전원을 제거하면 저장되었던 내용이 없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이 램이라는 반도체 메모리가 휘발성이죠. 전기를 끄면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내용을 다 저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기억장치에서 전원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입니다. 반도체 메모리인 이 롬하고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가 이 비휘발성입니다. 그리고 삭제 가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레이저블입니다. 이레이저블. 이것은 한번 기록된 내용을 온라인 상태로 지우고 다른 값으로 갱신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쓴다라는 게 여기 디스크에다 쓴다라는 게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웠다 썼다 하려고 그러면은 삭제 가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램이라는 기억 장치는 삭제 가능 장치예요. 이 롬은 삭제 불가능 장치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지만 이것도 이제 삭제 가능 장치입니다. 어떤 트랙 섹터를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삭제 불가능은 한번 기록된 내용을 지우거나 갱신할 수 없는 것을 삭제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주기억 장치 롬은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읽기만 하죠. 그래서 이름이 롬입니다. 그리고 그 CD-ROM이라는 것도 CD에 한번 기록해 놓으면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삭제 불가능 장치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장치 용량과 전송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장치 용량은 기억장치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지요. 요즘 이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 주기억 장치 용량이 수 기가바이트 정도 되죠. 수 기가바이트 단위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요즘은 테라바이트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뭐 메가바이트였다가 기가바이트로 됐다가 요즘은 한 1, 2 테라바이트 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액세스하는 단위는 이 주기억 장치는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렬된 단어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억 장치하고 CPU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CPU 간의 데이터 전송할 때 정렬된 단어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세서 처리 용량에 따라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또는 64비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렬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 그때 배웠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바이트가 32비트로 한 주소에 정렬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이 용량 자체는 바이트 단위로 세는데 블록 단위로 액세스하죠. CPU하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을 때 이 오프라인이니까 한번 접속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결해 놓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오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액세스합니다. 블록 단위로. 보통 이제 블록 크기는 예전에는 512바이트였어요. 한 번에 이제 연결해 512바이트를 갖고 와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프로세서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 블록 단위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K, 2K 또는 4K 바이트 단위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순차 액세스입니다. 이것은 테이프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테이프가 릴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풀어보면 이렇게 쭉 긴 거죠. 이렇게 긴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거든요.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순차 액세스라고 합니다. 순차 액세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액세스는 이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이 CD-ROM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걸 트랙이라고 해요. 이걸 트랙. 그 다음에 이 조각 하나를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요 부분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 512바이트 또는
블록 단위가 한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디스크 헤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움직여서 임의 위치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디스크 헤드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있죠. 디스크 헤드는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헤드라 그러면 얘는 이제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섹터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 디스크가 돌아서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헤드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로 움직여서 트랙을 찾고요. 트랙을 찾고 디스크가 돌아서 섹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하는 것을 직접 액세스라고 합니다. 이 테이프는 쭉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주소로 바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감아야 그 위치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를 임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것을 직접 액세스라고 하고, 이것은 자기 디스크나 CD-롬 이런 종류에 해당됩니다.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이 이제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임의 액세스는 이거는 반도체 기억 장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드레스를 주죠. 어드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메모리 구조를 배웠죠. 그럼 주소를 주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소를 몇 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임의의 위치를 액세스를 해요. 헤드를 옮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임의의 위치를 액세스해요. 그런 면에서 직접 액세스랑 같은데, 이거는 그 주소에 따라서 액세스 시간이 다르지가 않죠. 다 똑같죠. 이거는 주소를 0번째를 읽나 뭐 100번째를 읽나 5000번째를 읽나 액세스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직접 액세스는 이 헤드가 그 해당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현재 헤드가 있는 곳에서 그 위치를 읽으면은 빨리 읽을 거고, 헤드를 다른 데로 옮기면은 트랙과 섹터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길게 걸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직접 액세스하고 임의 액세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액세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테이블 구조에 의한 액세스인데요. 이 메모리라는 게 참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0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어느 주소에 3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33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33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0번지서부터 다 뒤져봐야 알죠. 이게 주소를 줘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0번지 33이냐 1번지 33이냐 이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탐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내용에 의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의 그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를 연관 액세스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특수한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을 연관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 위치와 관련 없이 항상 액세스 시간이 똑같게 되죠. 이 연관 액세스를 내용을 가지고 주소를 지정한다. 그래서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하고, 이거는 고속 탐색을 위한 특수 기억 장치에 씁니다. 이게 아주 구조가 복잡하고요. 대신 액세스 속도가 빠르지만 구조가 복잡해서 이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기억 장치에만 씁니다. 우리가 11.3절에서 캐시 기억 장치를 공부할 텐데, 그때 이 연관 기억 장치 구조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기억장치의 성능 촉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장치의 속도라는 것은 이 사이클 시간을 말합니다. 사이클 시간은 주기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기억장치를 연속적으로 액세스할 때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 사이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속률이라는 거는 사이클 시간 분의 1이죠. 이거의 역수죠. 역수. 이거는 1초 동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시간의 역수가 됩니다. 단위는 비트 퍼 세크죠. 비트 퍼 세크. 근데
메모리가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바이트 퍼 세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숫자가 커야 성능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비트 단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요, 기억장치 사이클 시간이 100 나노세크 퍼 바이트, 한 바이트를 전송하는데 100 나노세크가 걸린다. 그럴 때 비트 단위 데이터 전송률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되죠. 전송률은 사이클 시간분의 1이니까 100분의 1 나노세크 퍼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크 초 단위로 환산하면 10메가바이트고요. 10메가바이트 퍼 세크고, 이걸 비트 단위로 환산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그래서 80메가비트 퍼 세크입니다. 근데 그 비트 퍼 세크, 이 BPS라는 것은, 이 BPS라는 건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통신 채널이 수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범위랑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에서는 이 BPS를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용어를 그냥 전송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액세스 시간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사이클 시간이 데이터를 여기서 읽기 시작을 해서 한번 읽고 다시 또 읽기 시작해서 읽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읽는 시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액세스 시간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읽기 시작을 해서 이 중간 어디선가 그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읽거나 쓸 수 있는 이런 나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받아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니까 액세스 시간은 사이클 시간보다 약간 짧죠. 관점을 바꾸면 이 사이클 시간은 액세스 시간보다 약간의 여유 시간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액세스 시간은 주소하고 제어 신호가 인가된 다음에 데이터가 읽혀지거나 쓰여지기 바로 그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고, 이 사이클 시간은 그게 다 처리되고 또 다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 그 여유 시간까지 더해서 이 사이클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억장치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억장치는 액세스 속도가 중앙처리 장치보다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중앙처리 장치가 있다고 보면, 이 CPU가 있다고 보면은 기억장치를 사용할 때 액세스 속도는 빠르고 용량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도록 기억장치를 구성을 합니다.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주기억장치가 있고, 레지스터는 이제 CPU 안에 있는 기억장치죠. 보조기억장치가 용량이 제일 큽니다. 이게 용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작죠. 이렇게 되어 있죠. 레지스터는 또 몇십 개밖에 안 되니까 용량이 작죠. 그래서 그 용량이 큰 데 있는 데이터를 용량이 작은 데다가 옮겨 놓고 사용을 합니다. 용량이 작은 이 장치들은 속도가 빨라요. 이 중간에 주기억 장치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걸 더 둡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용 빈도가 증가합니다. CPU가 얘네들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액세스 시간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일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적습니다. 위에 있는 게 속도가 빠른 만큼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둘 수가 없어서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이 적고 비트당 가격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데다가 옮겨 놓고 이렇게 쓰도록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처리할 데이터를 속도가 빠른 장치로 옮겨 놓고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캐시라는 게 있고 가상기억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스크 캐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할 때 이 주기억 장치 중에 일부를 마치 그 하드디스크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다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보조기억 장치에도 하드디스크 안에도 버퍼가 있죠. 여기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디스크에다 저장할 거 있으면 여기다 다 모아 놓습니다. 여기다 다 모아 놓고 이걸 디스크 캐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모아 놨다가 이게 꽉 차면 한꺼번에 보조기억 장치로 탁 넘기거든요. 이런 걸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조기억 장치랑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주기억장치 일부를 할당해서 캐시처럼 쓰는 것을 디스크 캐시라고 하고요. 이거는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할당을 하고 쓰는 기법이거든요.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는 11.4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절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롬과 램으로 되어 있죠. 롬은 부트로더를 저장하는 용도고요. 이건 비활성 장치고 삭제 불가능 장치입니다. 램은 프로그램 실행용 장치고요. 프로그램 실행용 메모리고 휘발성이고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 단위로 중앙 처리 장치가 액세스합니다.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순차 액세스 방법, 이거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액세스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액세스 방법은 디스크처럼 헤드를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고 나서 그 안을 액세스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위치를 직접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임의 액세스라는 것은 주소를 제공하고 액세스를 해서 어느 위치를 읽던 간에 액세스 속도가 다 똑같은 게 임의 액세스고, 그리고 연관 액세스는 이 키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 키필드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메모리 탐색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를 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계층을 만드는 목적은 평균 액세스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큰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작은 기억 장치로 옮겨 놓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기억 장치 계층입니다.